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네, 연예인 시켜주겠다 이렇게 속이고요, 이렇게 미끼로 젊은 여성들을 유인해서 성추행하고 또 급기야 성폭행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건이 과거에만 비일비재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연예계에 발 디디고 싶어서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우리 10대 어린 청소년, 젊은이들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회는 이런 청소년들을 집어삼키려고 어슬렁거리는 이 굶주린 늑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이 남자 어른들 잘못입니다. 네, 저도 남자 어른이기 때문에요,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연예인, 이렇게 시켜준다 이래서 연예인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십시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안티팬 무척 많으십니다. 그런데 열성팬도 무척 많으십니다. 빨리 모셔달라고 시청자 게시판에 그동안 하도 안 나왔더니 난리였습니다. 이봉규 시사평론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티팬도 많고 열성팬도 많고 색깔이 확실한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 논조로 가실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오늘 그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는 아니죠. 원내대표 뽑는 거니까 사실 의원들이 뽑고 전당대회는 이제 다음 주인데 친박계가 다 됐어요. 이한구 의원, 진영 의원. 이제 그 재밌는 게 이제 원내대표 두 분이 한 분하고 정책위장 됐잖아요. 사진을 찍는데 딱 올라가니까 박근혜 위원장이 앞에 딱 앉아 계시다가 사진 찍으니까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진행자가. 그러니까 싹 위원장이 나오니까 당선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박근혜 위원장이 말하자면 대장이니까 양쪽에 오른팔 왼팔 쫙 놨는데 황우여 의원이 저쪽에서 또 싹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자 박근혜 위원장이 오너고 당선자를 오른쪽 왼쪽에 서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황우여 의원이 오니까 황우여 의원이 박근혜 위원장 옆에 딱 그 진영 당선자 그 옆으로. 그 정치인들은 그런 게 있거든. 순서대로 오야봉 딱 가운데 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세컨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은 당선된 사람은 지금 이한구 의원하고 진영 의원인데 황우여 지금 아직 전당대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2인자로 그냥 된 거나 마찬가지로 위원장 옆에 딱 모시는 이걸로 봐서 그 그림이 조금 좋지는 않았는데 자, 이게 친박으로 이제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진영 정책위장은 복박이라고 그러더만요. 원래 친박이었다가 친이로 갔다가 이재 의원한테 좀 붙었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돌아온 거예요. 복박. 복박이라고 그러는데 친박과 복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비난할 거 없이 정치는 어차피 세력 싸움인데 자 이제 대권으로 그렇다고 박근혜 위원장이 야 이번에 다 그냥 이번에 원내대표인 누구를 찍고 이렇게 다 해. 명령 내린 적도 없고 명령 내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서 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대선에 이제 박근혜 위원장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려면 어떤 시스템이 유리하냐. 그래서 의원들이 알아서 긴 거지. 자 그렇다고 세력 싸움인데 자기네 세력이 유리하게 포지션을 잡는 거 가지고선 반대당에선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민심이나 여론이 그걸 가지고 왜 친박이 다 해먹었냐. 이렇게 어차피 지금 친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새누리당은 친박으로 다 깔았는데 다 친박인데 친박 아니면 새누리당 탈당해야지 지금은. 상황이 그런데 뭘 친박으로 깔았니 어쨌니 비판하는 거는 그건 또 좀 정치의 그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넘버 3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 넘버 2가 누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잿더리 날아가고 그렇죠. 그 영화 그렇죠. 아주 갑자기 아까 그 넘버 2, 넘버 3 이거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때 황우여 그 의원도 또 주책 없이 거기 또 당선자들 가운데 또 자기가 또 밀려 들어가니까 아주 그 양반도 내공이 이제는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착하신 분인데 만나보니까 착하신 분. 황우여 아주 소통의 달인이고 이거 대화 타협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황우여 당 대표가 유력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사진으로 봐도 뭐 된 거의 된 거로 봐야죠. 거의 된 거로 봐야 네. 된다. 예. 이런 건 알아서 기는 거니까 지금은. 재미는 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정치는 재미와 감동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는 생리가 세력 싸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력에 유리한 작전 구도를 가져가는 거 이런 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이봉규 평론가도 거의 친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거기에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저의 그 어떤 느낌을 분석하는 거지. 제가 뭐 거기 전 당원도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당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 먹은 적도 없어. 네, 당원이면 여기 평론가는 못 나와요. 그렇지. 네, 절대 못 네. 나와요. 자,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네. 옛날에 뭐 비서실장인데 이제는 대통령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름이 바뀌었죠. 네, 대통령 실장이 박근혜 위원장을 겨냥해서 킹메이커가 되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황당한 일이죠. 친박 쪽에서 들었을 때. 근데 이걸 황당한 얘기지만 이 코미디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까? 이제 뭔가를 노리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객 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서 자 다음 미래 권력은 현재 권력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청와대가 다 쥐고 있어요. 뭐 정보원이든 검찰청이든 다 자기 부하들 아니에요. 부하들로부터 다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데 거기에 비서실장이면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더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도 걸러서 보고하지.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박근혜 위원장 당신 대통령으로 자 만들어 주느냐 안 주느냐는 우리의 어떤 일정 부분에 힘이 있다. 이걸 알아라. 내가 지금 대권에 도전하는 거는 임태희 실장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도전한다기보다 어떤 견제구를 날리는 거예요. 이제 러닝메이트로 가든 뭐 간다 이거지. 가면은 자 내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불든지 세력을 막든지 하면 당신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명박 대통령하고 협조 관계를 원활히 해서 당신이 대통령 된 다음에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대통령 된 다음에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어떤 모종의 어떤 사인을 지금 보내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나가면 자 경선 과정에서 막 터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임태희 실장하고 모종이 알았어. 이명박 대통령 내 존중해 주겠어. 당신도 내 존중해 주겠어. 그렇게 해서 모종의 합의가 되면 중간 경선 전에 임태희 실장이 이제 사표 내는 거 아닙니까? 경선이 아무데나 다 우선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표를 내는 거고, 이런 수순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임태희 대통령 실장 그만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누가 뭐래도 이명박 대통령 맨이니까. 네. 비서실장이라는 게 뭡니까? 핵심 중에 핵심 아니에요. 핵심이죠. 네. 그런 이제 맥락이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임태희 실장이 이렇게 보니까 자, 문재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 문재인 씨도 대통령 실장 하다가 지금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스펙으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낫다 이거지. 왜냐면 문재인 씨는 대통령 비서실장 한 것 말고 이렇다 할 경력이 없어요. 근데 임태희 실장은 장관도 했지, 국회의원도 했지, 여러 가지 또 뭐 공을 또 해온 것도 있거든요. 남북한 문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죠. 오래 했지. 그리고 네. 뭐 남북한 문제 이런 것도 뒤에서 조정하는 것도 했죠. 많이 했고. 그러니까 스펙으로 뭐로 보나 내가 문재인 실장한테 뒤질 게 없다. 근데 왜 저 문재인 실장은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데 나는 뭐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존재감의 어떤 영역 표시 아주 한 방 치고 나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한방 효과라는 게 뭐냐면 자, 이명박 대통령 옆에서 모셔보니까 이제 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판단력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다 보니까 이런 건 내가 나은데 이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우리나라 지금 역대 대통령들 보면 김영삼, 김대중 이런 대통령은 그저 그냥 한 3, 40년을 그저 투쟁하고 세력을 규합하고 보수를 하다가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한 방에 안 되리란 법 없다. 이런 착각. 정치인들은 누구나 착각을 해요.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번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의논을 했겠죠. 의논했죠.
의논했죠. 네, 제가 볼 때 의논했다고. 의논 안 하고는 나올 수 없죠. 근데 의논했는데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의논해서 자, 자객으로 너 나가서 한번 판을 흔들고 적당히 합의가 되면 네가 빠져라. 그 대신 우리 어떤 이런 안전판은 우리가 보장하자. 네. 자격이라는 단어는 안 썼겠죠. 자격이라는 단어는 안 쓰겠지만 이 모종의 이런 작전이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비대위원이 뭐 만화 트위터에 잘못 올려서 문재인 저희 당선자를 조금 화가 났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잘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관우로 손수조 후보가 등장하고 뭐 그런 만화인데 제가 잠깐 봤는데 문재인 후보의 뭐 이렇게 만화에서 목을 따가가지고 이렇게 말에 타가와가지고 딱 잡아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 저도 봤어요. 봤는데 뭐 재미로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우리가 뭐 이명박도 쥐새끼로 표현하고 뭐 별 표현을 다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이준석 이 양반은 그 비대위원이에요. 그러면 최고위원이라고. 그러면 정치 지도자예요. 나이는 28인가 27밖에 안 됐지만 그런 면에서 좀 경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그 경솔한 면을 그동안에 많이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그 공천 과정에서도 뭐 누군 잘라야 된다. 자기가 그냥 27살밖에 안 되는데도 누군 잘라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용조의 그 뭡니까 그 사상 논란이 있을 때도 이준석 비대위원이 역할을 했는데 과잉 역할을 하다가 혼이 났어요. 조금 말도 안 되게 좀 그러더니 쾌도남마 여기 나와서 또 말을 약간 또 뒤집더라고. 그러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던져놓고서는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말을 또 쫙 뒤집고 이번에도 이제 패러디로 만화를 해놓고선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하는데 굉장히 행동은 빠르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만 일단. 공항도 가고요. 공항 쫓아가서 그런데 아주 90도 높여서 사과를 하는데 그건 좀 당당하지 못하다. 자기가 했으면 뭐 당당하게 사과를 하고 그래야지 그걸 뭐 언론 프레이 비슷하게 사과를 하면서 90도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또 90도를 해야죠. 근데 그래서 이게 정치 지도자는요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연령대별로 자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는 체육 교육 받고 음악 교육 받고 시 이런 것도 교육 받고 그다음에 이 관에서 이렇게 실제 경험도 하고 50살이 넘어야 50살 넘었어요? 안 넘었지 아직. 50살이요? 네. 50살이 안 됐습니다. 50살이 넘어야 이가 말하자면 철인왕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도 좀 익히고 철인왕 정치를 해야 말하자면 태평세대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이병변 50살 됐어요? 넘었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서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이 친구도 그렇고 우리 지금 보면은 20몇 살 짜리들이 너무 그렇게 재기발랄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과잉 오버해가지고 자기가 말하자면 대통령이 된 것 마냥 막 그냥 누굴 잘라라 마라 그러고 막 남의 대권 주자 목을 베가지고 그걸 자기 패러디 올린다는 거는 조금 경솔했다. 요거 부분은 이제 경솔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한 거고 그 이전에 또 물론 실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또 젊은 목소리를 내서 또 여러 가지 용기 있는 발언도 했고 긍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예쁘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더 공부를 좀 하면서 좀 배울 필요는 있다. 일단 뭐 시간을 두고 YS도 그렇고 DJ 때도 다 이 나이 때 정치했으니까요. 또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는 지켜보죠. 근데 머리는 상당히 영리해요. 의외로 합리적이고 똑똑합니다. 스마트해요. 어른들 배울 것도 많습니다. 자, 진보통합당이 지금 막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경선 부정. 통합 진보당이라고 하죠, 그냥. 근데 부정도 부정이지만 그 뒤에 이 처리하는 과정이 이게 또 더 문제가 돼요. 부정이 일어났으면 이게 다 밝혀졌잖아요. 사진으로도 다 나왔잖아요. 부정이. 이게 부정도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정희 대표라든가 그 당권파에 지금 행동하는 것은 배째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부정선거 컨닝 해봤습니까? 컨닝이요? 대학 때 많이 해봤는데 나도 해봤는데. 솔직히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때 그 컨닝하고 또 달라요. 지금 기발한 컨닝 방법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컨닝이 기발한 방법을 요거가 이란
요게 안 되면 요거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다 준비해서 했는데 우리는 막 쪽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써서 그런데 걸린 게 몇 개가 걸렸어요. 근데 자기가 컨닝 안 한 방법도 다 싸잡아서 이런 거 다 컨닝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컨닝한 게 나왔는데도. 그러면 자기가 10가지 중에서 2가지, 3가지만 하고 나머지 7가지, 10가지 안 했어도 2가지, 3가지는 한 거 아니야. 네. 한 거면 금방에서 팔찌 하나 물론 다 훔쳤다고 오해를 받지만 팔찌 하나 훔친 건 훔친 거 아니야. 도둑은 도둑 아니에요. 부정은 부정 저지른 거라고 나온 게 있잖아요. 네. 사진으로도 다 나왔는데 이걸 갖다 깨끗하게 사표를 하고 사과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뭐 재조사를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다시 투표를 하자 뭐 이석기 씨는 또 다시 투표를 하자고 그러더만요. 네. 그러면서 또 자기 입으로도 이정희 대표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그 부정을 알았지만 쉬쉬했다 이거거든요. 공동대표들하고 네. 상의해가지고. 그러고선 또 이석기 씨도 이런 얘기했어요. 부정을 알아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유시민 공동대표한테 당권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거는 또 우리의 세력을 죽이지 말아라. 우리도 지분을 인정해달라. 그 대신 당권 맡으셔. 이런 제의를 했다는 것도 지금 파다하게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아니라고 또 부인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런 설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진에서도 많이 카메라에도 잡히지만 뭐 얘기할 때 이 손을 이렇게 가리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네. 그건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는 게 많거든. 근데 그 기자들 입에서 그런 걸 들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니라고 본인들은 얘기하는데 네. 하여튼 부정선거는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가지수는 좀 뭐 억울하게 아니 뭐 회원수도 억울하게 나왔지만 부정선거가 나왔으면은 깨끗하게 물러나고 사과하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새누리당, 민주당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 나오면 당연히 탈락이죠. 그거는 볼 것도 없죠. 그렇죠. 민주당, 새누리당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그 이쪽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좌파 민중해방이라든지 자주파라고 그러잖아요. NL파 이런 그 생리들이 원래 게릴라 전술 옛날서부터 그건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그렇고 동구에서도 그렇고 게릴라 전술, 은닉 전술, 그다음에 점조지. 그러니까 요번에도 당원 명부조차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당권파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조직, 은닉 조직, 그다음에 게릴라 전술을 쓰기 때문에 이런 그 말하자면 비행이랄지 이런 부정이랄지 이런 게 오히려 일어날 확률이 조직 자체가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중해방을 얘기하면서도 조직은 폐쇄적으로 숨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당원 명부조차 당권파 핵심 아니면 당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지금 민주화된 한참 선진화된 지금 정당 제도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마당에 당원이 일부 사람들만 일부 개파를 없애자는 게 지금 각 당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아주 요번에 그 회의하는 것도 보면요. 네. 뭐 이렇게 당원 지금 탁 들면서 투표하고 네. 그다음에 당 행사에 애국가도 안 불러요. 네. 양반들은. 그리고 뭐 이정희 대표 이번에 어저께 자기 합리화하면서 막 1시간 몇 분을 얘기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박수 치고 이러는 게 중국 공산당대회 중국 공산당대회 아니 북한 TV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할 정도로 이거 이념 사상도 북한의 주체 사상과 많이 또 따온 게 있거든요. 당권파가 NL 그렇죠. 계열이니까요. 주사파라고 주사파니까 주체 사상을 그런 신봉하는 거가 참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제 뭐 재밌는 얘기 좀 준비하셨죠? 네. 대권 유력 주자 3인방에 대한 평가. 안철수,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네. 이제 동물의 유력 주자들을 동물에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잡아갈지도 몰라요, 여기서 경찰이. 폄하하는 건 아니고 폄하하는. 한번 이 리더십을 비교해 보면 박근혜 위원장은 우선 이 수사자. 멋있는데요, 수사자. 갈기머리 쫙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림의 초원에 사파리에 쫙
있는 자체만으로도 제압을 해버리니까. 동물의 왕. 네, 동물의 왕이고 라이언 킹이죠. 네. 그리고 이제 숫사자의 이미지는 고독합니다. 그 네. 바위나 언덕 위에 혼자 쫙 있을 때 네. 그 고독하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위원장이 좀 그런 얘기. 그다음에 영토 보호. 이거에는 아주 철저해요, 숫사자가. 네. 자기 영토 보호를. 이게 저 사냥도 잘 안 해요. 그러나 네. 내 영토 누가 건드린다 그러면 그건 아주 그냥 뭐 아주 목숨 걸고. 암사자들이 사냥하죠. 사냥은 암사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영토 보호 본능 이런 거에 선거 때도 보면은 그냥 그거 영토 지키기에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또 평가할 거 있고요. 안철수 씨. 안철수 씨는 이제 곰입니까? 베어. 예. 왜냐면 곰이 포유동물 중에서 미련한 거 같지만요. 미련하다. 똑똑하죠. 제일 영리해요. 곰이. 네. 그리고 동면을 하잖아요. 안철수 원장도 이게 뭐 동면하잖아. 그냥 나오질 않잖아요. 네. 나오진 않잖아요. 나오지 않고. 그러네요. 그리고 곰이 다른 포유동물하고 달리 잡식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는 건데 안철수 원장도 보면은 뭐 의사도 하고 뭐 기업 경영도 하고 다 했네. 교수도 하고 뭐 이번에 이제 정치인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잡식성이다. 네. 그리고 이제 당도 이 당 저 당 딱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먹겠다는 거야. 이제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잡식성이다. 때에 따라서는 나는 그냥 육식도 먹을 수 있고 초식도 먹을 수 있고 그냥 상황대로 먹겠다는 거거든요. 곰은 이렇게 사람 집에 똑똑똑 해가지고 문 열면 그때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곰의 어떤 습성이나 곰하고 좀 비슷하다. 네. 문재인 당선자는 호랑이. 호랑입니까?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요. 사자, 곰, 호랑이. 호랑이는 뭐냐면은 사파리에서 보면은요. 사자 그 무리에 혼자서 돌진하는 호랑이밖에 없어요. 네. 호랑이 이제 물론 깨지지만 깨지고 이기기도 해 때로는 호랑이가. 근데 혼자 돌진해서 한번 건드려 놓는다고 이런 그 혼자 어떤 그 말하자면 붙는 그런 그 전투력이 있고 그다음에 호랑이의 특성상 뭡니까 이 울음소리가 이게 굉장히 우렁차요. 사자보다 더 우렁차거든요. 이게 경상도 특유의 억양. 그다음에 공수부대 출신의 이 무늬 이런 게 또 호랑이 무늬, 호랑이 무늬하고 또 비슷하고 어떤 마초의 이미지. 그다음에 민주 세력과 보수 세력의 좀 다른 게 보수 세력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약간 점잖으면서 초원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는 것 같고 민주 세력은 뭐 산악 뭐 이런 좀 막 각계 전투 뭐 이런 거에 호랑이는 왜 산 같은데 막 타고 뭐 나무도 잘 타고 뭐 그런 게 또 그다음에 호랑이는 집단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 생활도 많이 하거든요. 단독으로. 사자는 단독으로 생활을 잘 안 해요. 세력으로 내가 이제 대장이 돼서 세력을 쫙 움직이지만 호랑이는 나 혼자 막 치고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재인 당선자도 보면 나 혼자 플레이도 가끔 잘하는 걸로 봐서 호랑이의 습성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숫사자. 외로운, 고독, 세력. 그다음에 존재감. 그다음에 안철수 씨는 동면을 많이 잠을 좀 많이 자니까. 그렇지만 머리가 좋다. 머리 좋고 잡식. 이것저것 그냥 다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 문재인 당선자는 호랑이 막 혼자서 막 이 사자 무리를 막 헷갈리게 하고 가끔 이기고 막 또 산에서 막 돌아다니고 특공 무대에 호랑이 표시도 있고. 요 세 사람의 싸움이 누가 이길지 지켜봐야 돼. 몇 달 후면 결판 나는데 원래 실제로 싸우면 곰이 이기죠. 실제로 이겨요. 곰이 이길 거. 곰이 이기고. 등치가 이만하죠. 근데 그건 몰라요, 또. 그건 몰라요. 이것도 사자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1대1로 또 붙어서 어떤 곰이냐, 어떤 사자냐, 어떤 호랑이냐.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생각하는 거고 또 이렇게 다룰 수 있으니까, 어떻게 또 하이에나들이 드글드글대거든요. 하이에나. 또 독수리들이 또, 하늘에서 전리품 또 챙겨 낚아채려고 또 독수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이런 형국이다. 오늘 동물의 왕국을 해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그 쾌도란마에서는 대통령 사위였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다가 두 번째 결혼해서 롯데가 사위가 됐던 정말 복 많고 매력 넘치는 윤상현 의원 만나봤는데 오늘 만나실 분도 아주 복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지역에서 5선 5번 국회의원 하신 아버님 만났죠. 덕망도 좋으신 아버님 두셨고
이 지역구 물려받아서 두 번째 재선 국회의원에 성공하셨습니다. 지역구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요. 1000억대에 달하는 재산도 물려받으신 복 많으신 분입니다. 여기다가 인간성까지 훌륭합니다. 네, 아주 겸손한 분이라고 합니다. 지역구 평판이요,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또 친박 핵심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복도 많으신 분, 네, 왜 이렇게 복이 많으실까요? 네, 그 복 많은 이유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